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안전교육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획된 안전교육이 약물 중독 예방교육,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흡연, 마지막 음주인데 솔직히 말하면 1시간 안에 짧게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 제가 이제 수업하는 시간의 양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빨리 그리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어서 안전교육 시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자료긴 하니까 제가 안전교육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음주 예방 교육. 사회적 압력과 음주. 사회적 압력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라 이런 거죠. 음주를 하라고 사회적으로 여러분께 강요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 권유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음주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이따 넘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 술을 마시는 이유, 그리고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민호야, 그동안 잘 지냈니? 못 본 사이에 아주 많이 컸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편찮은 데 없이 잘 지내고 계셨죠? 그럼 이 할아버지는 민호가 온다고 하니 더 힘이 나던걸.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그래,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주는 술 한 잔 마셔보자. 시원하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술맛도 좋은 것 같구나. 할아버지, 술은 맛있는 거예요? TV에서 보면 되게 쓰다고 그러던데. 우리 민호, 이 할아버지가 주는 술 한 잔 마셔볼래? 네? 민호야, 할아버지가 주는 술을 마셔도 돼. 술은 잘하는 어른들에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도 전 아직 술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잠들고 계시잖니? 학교 선생님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주는 술은 정말 마셔도 되는 걸까? 그래, 나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조금만 마시는 건데 뭐 어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아직 어린데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자, 할아버지가 주시는 술 마셔야 될까요?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이 되게 동영상 잘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선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설문조사한 결과는 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술을 처음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 이걸 알려드리고 있는 저는 술을 언제 제일 처음 먹었을까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마신 게 아니라 맛을 본 거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집에 외할아버지가 놀러 오셨었는데 컵에 이제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빡 먹었는데 우악 한 다음에 탁 뱉었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막 어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야, 그거 왜 먹어? 그러면서 소주였던 거죠. 그게 처음 접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죠. 야, 이걸 왜 먹나? 그러는데 자, 제가 이제 저도 접했던 시기는 저는 여러분보다는 늦을 수도 있는데 고3 때 접했어요. 고3 때 언제 접했냐? 저는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음주나 흡연을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시고 저희 형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흡연을 아예 안 하고 이제 음주는 조금 하는데 당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주말이었죠. 주말에 이제 그때는 보충 수업 같은 것도 있고 자율학습도 주말에 있어서 오전 자율학습을 하고 밥 먹으러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애들이 거기서 술을 시키네요. 그래갖고 이제 술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줘봐 해서 먹었더니 맛이 없는 거라고. 야, 난 안 먹어.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제 친구들 중에 음주에 접한 친구들은 이제 술을 먹는 게 이제 너무 당연시 돼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참 신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결과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술을 처음 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하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안 먹었었는데, 그 국민학교 때 6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술을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완전 호기심을 먹겠죠. 예, 먹는 걸 봤는데, 뭐 저는 그때도 별로 먹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 맛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예, 접했다 하더라도 이걸 뭐 주기적으로 먹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청소년의 음주율은 쭉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매우 긍정적인 거죠. 예, 음주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예,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 이거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 술을 먹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 술을 먹는 인원들이 먹는 양, 그러니까 그 양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는데, 먹는 애들은 엄청 많이 먹는.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되고 있어서, 예, 좋진 않습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술을 먹게 되느냐, 왜 먹게 되느냐 보시면,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가 의외로 높아요. 저는 가족이나 친척이 절대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왜 권할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제 아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을 거예요. 예. 자, 호기심으로. 예, 요게 좀 크죠. 호기심으로가 대부분이고, 친구 선유의 권유, 이게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술을 먹을 때, 그래, 너도 이제 좀 컸으니까 술 한번 먹어봐라 이랬는데, 이때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자, 술은 그냥 여러분이 몇 명이나 지금 술을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술을 먹으면은 당장의 기분이 매우 좋죠. 그것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뇌는 자극을 받길 원합니다. 자극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요.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야한 동영상 같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알코올 이런 거, 흡연, 이런 모든 게 뇌를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자극. 여러분 뇌는 자극을 받을수록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자극이 여러분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자극은 오히려 뇌가 안 좋게 만들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기분 좋죠. 당장은 기분 좋아요. 왜냐? 뇌에서 여러분의 그 행동을 제어하는 그 전기 신호를 약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말을 이렇게 잘 못한다, 수줍어서. 그런데 술을 먹게 되면 그런 걸 제어하는 신경 회로들이 이제 약간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막 말을 막 흥설수설 막 하게 된다든지,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막 그렇게 되는 확률이 있죠. 그게 기분이 당장 좋을 수 있는데, 예, 결코 뇌에는 좋지 않죠. 예,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설명을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문제로는 이게 가장 큰 건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고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예, 특히 여기 나오죠. 음주운전 하였고 막 사망.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고등학생들이 같이 이제 렌터카 이제 주민등록증 속여가지고 렌터카 빌린 다음에 막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사망하는 사건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게 문제예요.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져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시비 붙는 거 정말 종종 보죠. 자제력이 떨어지니까 막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이게 결코 좋진 않아요. 진짜. 예.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로는 뇌를 손상시키고 지방간이 생기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다. 예,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제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술을 마시면 왜 안 되느냐?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이 지금 완성된 신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완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신체가 최고 정점을 찍는 게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여성의 경우는 보통 25살이 최정점이에요.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근육량으로 판단합니다. 근육량.
전혀 운동을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성들은 대부분 25살에 25세가 나이가 되면 최고의 근육량을 딱 찍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유지하느냐, 몸 신체가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남자는 그 기준이 30살이에요. 30살. 예.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뇌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신체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자극이 심한 애들을 먹었을 때는 여러분이 신체가 완벽하게 그 정점을 찍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남자라는 가정하에 80세에 죽는다고 할게요. 30살까지 딱 여러분 몸이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으로 죽는 날까지, 즉 50년을 여러분 몸뚱아리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최정점을 높이 찍은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해도 그게 천천히 낮아지겠죠. 예, 신체가 워낙에 건강한 상태로 최고를 찍었으니까. 그런데 음주와 흡연과 기타 등등 늘 불규칙한 생활과 먹는 것도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먹는다 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최정점을 찍는 나이에 여러분 신체는 일반 사람들보다 당연히 낮겠죠. 낮게 정점을 찍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쭉 그 신체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노년에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나를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 어때? 그때 가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알아서 될까요? 예, 절대 안 되죠. 하지만 느끼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말로는 선명합니다. 그래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제 야 너도 같이 먹자,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예.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뭐 너를 이 세계로 끌어들여서 나쁜 이제 사탄의 유혹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친구는 당장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느낌이 좋으니까 너도 즐겨봐라 이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압력을 여러분이 이겨내서 음주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제력을 갖고 먹을 만큼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만 있어도 여러분이 나중에 술로 인해서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좋은 사회적 압력과 나쁜 사회적 압력이 있죠. 예, 좋은 사회적 압력은 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압력이다.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 아빠가 힘들 때마다 술 먹으면 기분 좋다는데 술이나 먹어볼까 하고 이제 친구한테 딱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집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새끼 미쳤네. 야, 임마 술을 왜 먹어? 딴 걸로 풀어야지. 네가 뭐 어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겠죠. 긍정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그리고 오히려 힘들면은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 어디 가서 뭐 게임이라도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이 될 건데 나쁜 집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 너무 힘들어서 막 술 한잔 먹고 싶어. 집에서 아빠가 힘들 때 술 먹던데.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래. 이럴 때 먹어야지 언제 먹어. 이러면서 같이 데려가 술 먹는 거죠. 예,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이 뭔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중독이든 나쁜 행동이든 이걸 끊는 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럼 본인이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본인이 술을 먹을 확률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먹고 있으니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있는 곳, 장소나 그 모임이나 그 집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나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나쁜 사회적 압력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청소년은 술을 왜 마실까? 자, 보세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다른 게 이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게 저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제 외모에, 잘생기진 않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30살이 딱 되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점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예,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날 어떻게 볼까를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요. 예,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여러분께 뭔가를 권유했을 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를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네, 제 나이 때 되면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런 자제력이 있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예, 중심을 갖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사회적 압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런 행동 수칙이 있어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활짝 펴고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합니다. 아니야, 난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싶지 않아. 예,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줄 알아야 되죠. 자, 봅시다. 우리 집 냉장고에서 들고 온 술인데 한번 마셔볼래? 나의 거절 방법은? 자, 친구가 가방에서 술을 꺼내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첫 번째. 무슨 소리야? 너 이러는 거 너희 부모님도 아시냐? 정말 한심하다. 마지막에 이게 하면 안 되는 얘기. 한심하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야, 너 미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 친구 진짜 한심하다는데 기분 나쁠 정도로 한심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방법은 이렇게는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공격적인 거죠. 한심하다. 예, 한심하다라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게 미안한데 나는 별로... 자, 이거는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말하면은 결국은 더 권유를 하게 만들어요. 그 상대방을 하여금. 예, 정확하게 나 안 먹을 거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죠. 이러면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확실히 거절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볼게요. 아니야, 난 술 안 마시고 싶어.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니야, 난 술 안 마시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여기 한 개 덧붙여서 너나 먹어. 이러면 또 공격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청소년이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모르니? 너도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키도 안 크고 공부하는 데에도 문제 생겨. 아이고, 네, 뭐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예.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예. 야, 너 금방 지나가는 남자 옷 입은 거 봤어? 예, 요거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회피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흘려버리는 거죠. 예,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전 술은 마시지 않을래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 나이에 술을 마시게 되면 키 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뇌에도 문제가 생겨서 공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여기 맛있는 주스 따라주시면 안 돼요? 그래, 민호야.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민호,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자, 주스를 따라주세요, 그러죠. 예, 선생님들 회식 자리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그 강원도에 부임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요. 그때 처음 회식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강원도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서 계약직 할 때는 회식하는 문화가 서로 이렇게 막 억지로 따라주고 막 약간 강요하고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었어요. 근데 강원도에 와서 이제 회식을 딱 하는데, 와, 이거 웬걸.
다 부어라 마셔라요. 부어라 마셔라. 그것도 막 이제 심할 때는 평일인데도 막 새벽 3시 막 그때까지 막 부어라 마셔라가 진행돼가지고 제가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예. 저는 그 다음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준비를 했을 때만 수업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온전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도 잘 받아들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직업이고. 근데 와, 예. 이게 뭐 감당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진짜 음주 문화가 심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권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처럼 그냥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사이다 따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친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권한다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물 먹을게요. 예, 아니에요, 사이다 주세요. 저 사이다 더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좀 돌려서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거까지는 뭐 읽지 않을게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음주 문화가 여러분께 지금 얼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양에 그 여러분 선배 중에 양양에서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 반이었어요. 그 뭐 누군지는 이야기 안 했겠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갔었어요. 나중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휴가 때 잠깐 학교에 왔었어요. 근데 같이 왔었을 때 친구 2명하고 같이 왔었으면 총 3명.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친구는 식품과였었고요. 나머지 2명은 자동차과 1명이었고 뭐 소프트과였나요? 그쪽 1명이었는데 이제 친구 둘은 지금 그냥 주문진에 머물고 있었고 이 1명 양양 친구는 이제 휴가를 갔다 온 건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군대 가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뭘 느꼈는데? 이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놀고 많이 놀아본 애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뭐 추석 이런 건 다 좋았는데 학교에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잘 나가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이제 막 술 같은 거 이제 가끔 먹는 것도 이제 딱 느껴지고요. 이제 이런 학생인데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그 선임들이 다 거의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고 플러스 알파 대학 4년제도 좀 이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스카이. 예, 그쪽 계통의 그 선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갖고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본인이 못 알아듣더래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뭐뭐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얘기해봤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당구 치고 이거밖에 없더래요. 근데 그 선임들은 진짜 다양한 경험, 정말 재미있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 내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구나. 그거를 군대 가서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휴가를 왔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선생님, 휴가 왔는데 친구들, 쟤네 있잖아요. 쟤네들 멀리 있었습니다. 그 친구 2명은. 쟤네랑 같이 또 먹어봤자 맨날 똑같아요. 술 먹고 여자 얘기하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든지 PC방 가든지 당구장 가든지 맨날 노는 게 똑같아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얘가 껍질을 깼구나. 드디어. 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놀이문화라는 게 웃기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환경 안에만 있으면 이 놀이문화밖에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운이 좋게도 군대라는 환경에 가서 자기가 살았던 그 삶보다 훨씬 넓은 삶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느끼고 다시 본인이 살던 삶에 왔을 때 내가 이런 데서 살았었구나. 이건 정말 좁은 데였구나. 이걸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친구는 하는 말이 저 이제 여기 휴가 되면은 여기 주문진, 양양이 집이었는데 주문진 와서 친구들 안 만날 거예요. 차라리 여자친구와 여행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찬성했어요. 그게 훨씬 좋다. 그리고 다행이다. 네가 많이 깨우쳐서.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흡연이고 음주고 사이버 중독이고 약물 중독이고 이게 여러분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게 제일 큽니다. 환경적인 게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 뭔가 여러분이 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주변에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뭔가 공유해서 안 좋은 행동이라고 했을까? 공유해서 뭐 음주나 흡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하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께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건지 스스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는 건지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넋놀이를 길게 얘기하니까 25분이나 됐네요. 자, 이번 시간이 여러분 급여일 7교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주말에 뭐하고 놀지 모르겠지만 즐겁고 건전한 놀이문화 속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